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 미친놈들. 하루속히 예. 타도를 하고 파면을 하고 맞습니다. 즉각 대선 체제에 돌입해서 예. 60일 안에 새 대통령 뽑아가지고 물론 아무나 뽑으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대한민국이 리셋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죠. 엎어버린 그 윤석열 정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대외 신인도는 높아져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일정이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윤석열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바로 씨발 그겁니다. 새끼들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회생하려고 지랄 연병을 떨고 있잖아요. 예. 이러는 가운데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끔찍한 얘기인데 아니 경제 걱정해서 개엄 안 된다고 반대했다면서 한덕수. 당신 말이야 지금 윤석열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게 진짜 경제 더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나? 아니 우리가 계엄이 처음 났을 때요. 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한 두 개 회사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한 개 회사 정도만 그날 우연히 원래 잡힌 행사 때문에 지네들이 준비했던 멘트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부정적인 뉴스가 좀 덜 나온 편이었어요. 계엄 당일날은. 네. 근데 지금 안 좋은 얘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어저께 또 하나 나왔습니다. 3대 뭡니까? 평가사 중에 한 군데서 한국 현재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신용등급 하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프랑스가 정치적 불안 때문에 신용등급이 내려갔어요. 최근에.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안 내려가고 있냐면 우리도 불안한데 왜 안 내려가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프랑스는 그 불안이 고정 변수가 됐어. 끝났네. 총리 갖고 뭐 갖고 재정 문제 터지겠네라는 게 이제 시스템화하게 딱 보이니까 그냥 바로 내려버렸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이 지경이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희망을 얻는 게 뭐냐면 한국 정치 시스템 내에서 이게 소화가 될지 안 될지가 미정이라 잠깐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탄핵을 가결시켰기 의지를 때문에. 모아서 탄핵을 그겁니다. 시켰기 때문에 이게 멈춘 거야 이게. 3시간 만에 멈췄고 탄핵으로 그다음 한 번 부결됐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넘어갔는데 예. 이 사태가 길어지고 한국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난망해진다. 네. 그러면 이제 내란 잔당들이 올라오고 뭐 어영부영되고 뭐 예를 들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또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뭐 가결 정족수를 따지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했는데 국힘에서 권한적인 심판을 한다는 등 헛소리 하면서 정치 불안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바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그 국민의힘 한덕수 이 새끼들은 좀 역적이에요. 역적.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것은 예. 이런 사태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건 진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지금 사태거든요. 경제적으로요. 말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누가 계엄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다라는 게 좀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뭐 네. 사살을 하네, 수거를 하네, 백령도에서 뭐 수장을 시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경제적으로 제가 너무 놀란 뉴스가 계엄하는 날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미정에 빠졌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 장이 9시에 열려야 되는데 7시 반까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결정이 안 났었어요. 아이고. 이거는요 시장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오늘 개장을 안 한다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자본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뭐 아프리카입니까? 남극입니까? 여기가 그냥 원시 사회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대공포 앞에서 사실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버렸었거든요. 오늘 장 안 맞습니다. 열리는 거야? 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선진국 아니라 뭐 그냥 장이라는 게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이 멈춘다는 거는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충격이 지금 엊그제 뉴스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일공수인가에서 네. 한국은행에 친입 내지는 뭐 참관 내지는 뭐 이름을 지들이 뭐라고 붙이든 간에 예. 한국은행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왜 들어갑니까? 선관위는 뭐 선거 부정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나리오는 안 나왔는데 네. 선관위에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한국은행은 본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강남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남 저 역삼동 뒤에 한국은행이 있거든요. 아. 예, 역삼역에. 거긴 왜? 거기 우리나라 지급 결제 시스템에 거기가 최종 저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 가서 카드 긁잖아요. 그런 것들은 간단한 전산실에 모이거든요. 예. 근데 그 기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기관의 마감, 그거랑 한국은행과의 거래 마감,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시작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은행이 자 오늘 나 돈 만들었다. 예. 너 가져가라 은행. 예.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거래거든요.
그럼 왜 거기를 왜 침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탈하려 한 거예요? 그 시나리오는 그게 침탈 시나리오인지 예.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예. 소요를 누가 만들었다고 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 짜고 치는 연극이죠. 네. 우리도 아까 우리 지금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이 애들이 북한 인민복을 입고 소요를 일으키고 이쪽에서 방어하는 척하면서 예. 북한이 일으킨 소요처럼 만드는 시나리오. 예. 이런 시나리오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한국은행을 공격하고 걔네들은 막는 시나리오 해서 한국은행의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서 큰일이 난 것 같은 경제적 사변이 난 것 같은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는 한국은행에 공수여단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한번 안 열릴 뻔했던 이 엄청난 위기를 계엄 아침날 겪고 나서 아직도 계엄 잔당들이 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고 한국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을 건드리려고 했거나 그것과 관련된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등골이 서늘한 게 그 모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뭐 이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은 네네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그렇죠. 그 시나리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뭐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사실이 그런 거죠. 아닌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잖아요. 뭐 네. 그 북한 내지는 네. 테러 내지는 예. 뭐 어떤 시스템 공격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예. 얘네들이 저격하러 들어가서 예. 지금 1공수 여단 애들이 그 들어가려고 했다는 애들은 저격범, 폭발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걔네들이 들어서 한국은행 애들을 직접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서 방어 진지나 이런 걸 딱 해놓고 네. 가짜 소요가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면서 여기 자체가 소요가 났다라는 식의 예. 이게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종북 세력이 그렇죠. 종북 세력이나 북한을 예. 하여튼 뭐 북한의 사주를 받았든 뭐 네네네네. 하든 간에 하여간 그래서 한국은행 예. 지급결제 최종 예. 그 이 관문에 예. 들어가서 근데 한국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려고 그랬다라는 동. 근데 이런 거는 이러면은 그건 외국인들이 국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본적으로는. 그렇지. 아무도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결제가 마비되고 시중은행이 그 결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자기 결제를 바로 이어서 2차, 3차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든 말든 그냥 자기들 권력 유지가 제일 그러니까 이런 중요하고요.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확인되고 공문으로 확인되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공수여단에서 공문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이 새끼들은 진짜 몇 명을 이게 깜빵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이게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국회에 헬기 떨어지고 국회가 마비되기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마비됐죠. 네. 담 넘어 들어가서 겨우 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현재 놓여 있고. 너무 슬픈 거는 예. 그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저항을 한 놈들이 없어. 네. 이번에 네. 군발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네.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5.17 비상계엄 때는 뭐 저항했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12.12 때. 예. 그래서 그렇게 사살당한 네, 사람도 네, 있었고 네, 네. 그렇죠. 예. 예. 김호랑 중령 같은 예. 그런 분들. 이번엔 그런 인간들이 없었다는 점도 너무 참 슬프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우리 신인도가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지금 그나마 정부 당국이 총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려고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상황이 수치로 보여주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 혼란상 때문이다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박시동 평론가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사람이 대통령 대행에 대행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시킨 다음에 예. 대행을 할 만한 아니 뭐 다른 건 몰라요. 경제 네. 정책에 대한 뭐 안목 뭐 또 상황 대처 능력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침대 축구의 일원이 될지 윤석열의 네. 아니면은 그래서 좀 기회주의적인 선한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있어서 이제 시민들 편 반 내란 편에 서서 하라는 대로 할지 어떻게 보세요?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덕수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덕수는 뭐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은 거의 뭐 영혼이 없이 윤석열에게 거의 뭐 일체화돼서 부인도 뭐 무속설도 있고 그러니까 부인이 무속이면은 예. 분명히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약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최상목은 네.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국 그렇죠. 윤석열의 조기 아웃인데 그렇죠. 여기에 호응하는 네. 그런 길을 택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나마 저는 좀 부족하긴 한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기사를 본 건 아닌데 그 계엄을 네. 일단은 한덕수는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한덕수 지가 지금 국무회의 지금 보면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자는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무회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국무회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엄을 이미 발동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계엄이라는 또 하나의 우리가 근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네. 어쨌거나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한덕수 내가 국무회의 소집했다라고 지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최소한 한덕수는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몇 시간 전이든 한 달, 예. 뭐 며칠 전이든 어쨌거나. 그런데 일단은 진위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온 바에 따르면 최상목은 어쨌거나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는 있고요. 일단은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계엄이 발동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A4 한 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국회에 운영비를 끊어라. 국회를 마비시켜라 이거죠, 돈으로. 그렇지. 그리고 네. 비상계엄용 특별 예산을 새로 짜라. 이런 오더를 받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단 함구했다는 건 좀 우리가 미적지근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기재부 전 직원에게 훈화 요즘으로 치면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최상목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뉘앙스는 흔들리지 말고 가자. 앤드 계엄을 잘 수습하자. 등등등 해서 본인이 계엄에 부하 내동하면서 계엄이 옳다는 식으로 가면서 뭔가 하지는 않는 듯한 얘기를 일단 전 직원들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덕수 이후에 다음 대행이 됐는데 요 직전까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사회에 대고 자기가 했던 얘기를 뒤집으면서 나도 대행되면 저놈들하고 한패야. 요러고 간다라는 게 조금은 한덕수보다는 걸리는 포인트가 그래도 있으니까 한덕수는 우리가 잡을 만한 담보될 만한 사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내란은 사실상 공범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양심만을 믿었을 뿐인데 최상목은 그래도 한덕수는 걸리는 포인트가 하나는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최상목을 믿어서가 아니라 한덕수를 날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한덕수보단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렇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참 큰일입니다. 네. 소비도 내수도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계엄 때문에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졌는가에 대한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기재부 최상목이 하고 있는 기재부가 스스로 판단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를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공식 경제 동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방 위험 증가라는 말이 드디어 들어갔고요. 네. 예, 스스로 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정부 공식 경기에 이렇게 써 있고요. 뭐 회복이니 뭐니 이런 얘기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도 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네. 지금 소매 판매가 예. 10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그냥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소매 판매가 어쩌다 한두 번씩 낮아진 적은 딱 2번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네. 그런데 10분기가 연속으로 안 좋은 거는 없어요. 지금 유사일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계속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예요. 윤석열 효과예요. 예. 예, 바로. 예. 그리고 지금 어저께 한국은행이 또 소비 심리 지수를 내놨는데 100이 기본이에요. 100이 100이면 우리 좋을 것 같아. 나 돈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건데 100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어저께 나온 너무 충격적인 소비 지수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눈을 다시 씻고 봤는데요. 88.4가 나왔어요. 100 밑으로 내려갔는데 예. 11월에도 원래 안 좋았거든요. 예. 계엄 전. 한 달 새 무려 12.3이 빠졌어요. 야. 이 정도 낙폭은요. 예. 코로나 제일 심할 때 팬데믹 충격 먹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소비자분들이 비관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 중개청이랑 협회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10명 중에 9명, 90%입니다. 계엄 이후 매출 줄었다.
계엄 이후에. 예.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줄어. 계엄 전후로 한 거예요. 늘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니까 예. 계엄 전후로만 봤을 때 더 줄었다는 거예요. 계엄 전에 아이고, 비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절반 가량은 예. 100만 원에 300만 원이 줄었다라고 얘기했고 약 한 44%가요. 300에서 500이 30%.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까지 줄었다는 분이 약 15% 정도 되니까 예. 거의 뭐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을 고려해 보면 500이든 뭐 600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금 월 매출이 줄었다는 건 연말 대목을 놓친 거는 거기서 사실은 벌어서 몇 달 사시는 분들인데 그걸 놓치고도 오히려 전달보다 매출이 줄었다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지금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경기가 이 계엄 사태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자영업자들한테 현장 상황을 물어봤더니 6개월 정도까지 갈 것 같다는 게 30%, 1년보다 더 갈 것 같다는 분이 40%, 아이고. 2년 이상 갈 것 같다는 게 17% 해서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희망이 지금. 안 보이지. 아니 이거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정국이 더 길어지면 이분들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예. 밑도 끝도 이제 없는지. 그 지금 뭐 사실 진짜 국민들한테 예. 손에 돈을 쥐어줘서 좀 소비 좀 하시라. 그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도 예. 그거는 안 되지. 이재명이 좋으라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한국은행도 예. 당장 지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풀어라라는 얘기를 직접 했고요. 직접 본인들이. 예, 직접 했고요. 최상목에는 차마 예. 추경한다는 소리를 여당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 내년에 확정된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75%를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하는데 땡겨 쓰겠다는 거예요. 땡겨 쓰는 게 사실은 뭐 추경 느낌이라고 하자고 치자고요. 네. 그럼 결국엔 하반기에 돈 없거든요. 네. 어차피 추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도 빨리 되는데 서둘러야 그 소리를 지금 합니다. 못하고 어쨌거나 추경호는 왜 상반기 그 조기 추경을 집행을 반대합니까? 전에도 추경호가 한번 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탄핵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탄핵 부결돼도 경제 망한다는 생각 안 한다. 미친놈이죠. 그리고 지금 국힘 정책위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 반대. 상반기에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하겠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뭐 야당에 좋아지는 거,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질 않아요. 그 새끼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총선을 해야 돼. 네. 그래야 예. 안 까불지. 야 3년 반 남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그렇습니다. 뭐 야당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 계속하면 장땡 아니야? 그럼요. 이거예요. 맞습니다. 딴 게 국민들은 아니야. 죽던 말던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든 경기가 어떻게 되든 환율이 어디로 가든 기업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이 지금 저러고 네. 있습니다. 자, 2025년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닷새 정도 남았는데 네.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윤석열 리스크겠죠.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 얘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해본다면요. 네. 지금 현재는 내년도 경제 계획 자체를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사업 계획을 지금 전면 뭐 4대 그룹, 10대 그룹 할 거 없이 전면적으로 지금 다 수정하고 있고요. 네. 수정을 하라는 거를 그 상부에서 오다를 내렸는데 수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경제 성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를 계속 밑으로 내리고 있고요. 예. 환율 밴드가 나오질 않아요. 환율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수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반기에 갚아야 될 회사채 채무가 엄청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난망한 상황인데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예. 4대 기업들은 뭐 더한데 예. 내년 지금 1년까지도 예상하기도 너무 세니까 제가 상반기만 쫓아봤더니 상반기에 우리 기업들이 갚아야 될 회사채 만기로 돌아오는 물량이 대충 50조입니다. 내년에 50조를 갚아야 돼요. 상반기에만요. 와. 그러니까 지금 돈 벌어서 갚기에도 지금 급급한 상황에서 째깍째깍 지금 갚아야 될 쉽게 말하면 어음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LG, 롯데, SK 등등등 여기들이 지금 사실 부담이 엄청 큰 상황인데 네. 롯데가 상반기에만 한 4조 이상 갚아야 되고요. SK가 6조 이상 갚아야 되고 LG가 3조, 삼성 2조, 뭐 각종 건설사들 뭐 몇 조짜리들도 뭐 엄청 세고요. 한화도 1조, GS도 1조 5천 4천억 해서 지금 조 단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년에 상반기로 갚아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내년에 우리나라 국채가 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 우리나라 국채가 한 230조 정도 발행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신인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채
똥값이 되죠. 똥값이 되니까 이율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국채 이율이 올라가면은요. 국채 위에 공사채, 한전채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은행채 좋은 것들. 얘네들이 국채 이율보다 더 위로 올라갔다 붙어요. 국채보다는 얘네들이 더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국채가 내년에 230조가 발행이 돼야 되고요. 공사채가 내년에 100조가 발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가 올라가면 거기다 플러스해서 공사채 이자가 더 올라가죠.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상반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사채 50조를 막아야 돼요. 상반기에만요.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이 이율이 더 올라가죠. 네. 이걸 국채랑 회사채의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이율 차이. 이게 지금 최대치로 벌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 자금 조달 부담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가의 신인도를 박살을 내놓으니 기업들이 갚아야 될 돈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런데 이 씨발 새끼들이 그 이렇게 나라 경제를 다 망쳤는데 우리 기업인들 특히 재벌들 네. 책임감을 좀 갖고 제가 볼 때는 아니 윤석열이 타도 운동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재용 그 저기 촛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야광봉을 들어도 좋고. 근데 제가 이 기업들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예. 100번 천번 양보해서 평소에는 밉더라도 지네들도 지금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기네들의 자본 권력이라든지 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신문 권력을 통해서라도 정권 바꾸자고 해야 될 판인데 얘네들이 지금 끝끝내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엉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떠나간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돌리기 위해서 시장을 정말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주가 빠지는 거 보세요. 그치. 누가 한국 시장 투자합니까? 근데 이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뭐냐? 상법 개정 같은 조치입니다. 아, 그렇지. 그게 이 새끼들, 뭐냐면 이 난국에도 지금 자기들 이익을 바로 챙기고 그거예요. 있어요. 시장을 아름답게 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네. 여기서 돈 더 많이 벌고 예. 더 좋은 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법 개정하면은 자기네들 지배권 유지하는데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같은 또는 국힘 같은 이 계륵 같은 정부를 못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야 결국에는 끝났어.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끝났다고. 예. 아유 이런 등신들. 그러니까 지네들도 이렇게 그 전문가밖에 없었어요. 알량한 저 소수주들 등쳐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 알량한 지배권 그것 때문에 보수 일부 그 기득권들과 협잡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네들도 희망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지배권 그거 하나 때문에 윤석열이를 끝내 못 쳐내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기득권 집합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자, 빨리 체포하는 것이 제일 우선된 수순일 것 같은데 네. 우리 공수처장은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자, 박시동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뵈면 내년에 뵙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런 것 1월 같습니다. 2일, 1월 네네네. 2일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